네, 머니인사이트 오늘은 상반기 ETF들 현황을 정리해보고 하반기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ETF들도 좀 챙겨보겠습니다. 우리자산운용 상품전략실 이준석 실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가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내 증시 전에 없던 높은 수익률을 보였는데 일단 상반기 ETF 시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상반기 시장은 일단 첫 번째로는 한국 시장이 가장 좀 부각을 받았던 네. 점이 가장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는 좀 부진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한 2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중국의 테크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이 또 이제 미국 쪽에 쏠렸던 자금들이 좀 시프트가 되면서 좀 각광받았었던 부분들이 가장 큰 이제 흐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내 이제 ETF 들에 대해서 한번 좀 보고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 이제 ETF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일단 그냥 투자 아이디어, 핵심 키워드로만으로도 이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네. 이제 가장 큰 장점인데, 왜냐하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업 분석까지 하려고 한다라고 보면은 사실 기업 고르기도 만만치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분석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아이디어에 맞게끔 운용사에서 이제 종목을 선별해서 구성해주는 그런 네.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점들로 투자했을 때 가장 좋은 상반기의 결과가 나왔었던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방산 ETF의 수익률이 150% 이상, 연초 이후로 140% 이상 수익이 나면서 가장 이제 수익률이 좋았었고요. 이제 이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전에도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피터 자이안의 서적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예전부터 이제 미국의 고립주의로 들어가게 되면서 평화의 시대가 종결되었음을 이제 예전부터 이제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흘렀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올해 이제 수출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루어지면서 방산 섹터들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을 보여줬었고, 그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장기 사이클의 이제 턴 어라운드가 시작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미국에서 이제 MRO 사업에 대한 이제 요청이 있었던 부분들, 네. 그로 인해서 연초 이후로 한 70% 가까이 그 ETF가 그러니까 올라가는 부분들도 보여줬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원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 세계가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돌아서는 부분들이 발생하면서, 거기다 이제 미국에서 행정명령을 하면서 친원전으로 돌아서는 부분들이 지난번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TSMC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제조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그런 밸류체인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연초 이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60% 이상 오르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섹터들 말씀드린 섹터들은 네. 하반기에도 저희가 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섹터들인데, 왜냐하면은 경기와 무관하게 정부가 지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의 턴 어라운드 하락 기간을 마친 섹터가 돌아서는 부분들, 조선이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기가 이제 좀 안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대안으로 될 수 있는 투자처이기 때문에, 그리고 긴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 세 개 섹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올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분할 매수하는 섹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정권이 이제 변경이 되면서 네.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증권이라던가 지주 이런 것들 제가 5월 달에 나와서 말씀드렸었는데, 네. 역시 그 이후로도 뭐 지주 ETF나 아니면 증권 ETF들이 한 30% 이상씩 오르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런 섹터들도 연장선상으로 계속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은 좀 조정이 내일 이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 통과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선반영이 돼서 세론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뭐 그 궁극적으로는 계속 이러한 밸류업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절대적인 수익을 추구하기에는 지주나 증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은 최근에 이제 두 가지 키워드로 좀 뽑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식시장 코스피 5천 시대를 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대출을 6억으로 규제하는 부분들, 이제 그게 주는 이제 그
투자에 대한 방향을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한 투자보다는 네. 증권 시장으로 옮겨와서 여기서 불을 일구라라고 하는 그 정부의 이제 방향을 주고 있고 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대에서도 저희가 한번 느꼈지 않습니까? 대출해서 집을 사라라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집값이 폭등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 정부의 기조를 봤을 때는 여전히 한국 주식시장 그리고 증권주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섹터 관련해서도 이제 가성비 그다음에 전 세계로 침투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상반기에도 수익률이 좋았지만은 하반기에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산과 조선, 원전 하반기에도 이제 조정 시 분할 매수가 필요하다, 꾸준히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주셨고요. 상법 개정 관련 그리고 증권과 화장품주도 관련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한국 시장을 중심으로 지금 살펴봤는데 미국을 비롯한 이제 글로벌 ETF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이제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국 시장 대비해서는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조금 부진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나스닥이나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고점을 다시 갱신했고 네. 연초 이후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익률은 오히려 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소프트웨어라던가 아니면은 미국 우주항공방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이 좋긴 했지만은 한국 시장 대비해서 좀 부진한 부분들이 나타났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차이나 항생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딥시크 이후로 좀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주가가 올라갔지만은 최근에 이제 중국의 전기차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공급이 좀 과잉되고 있는 부분들 그로 인해서 디플레이 우려 때문에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 종목들은 이 ETF들은 유망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는 역시나 좀 보수가 저렴한 나스닥 100이나 아니면 S&P 500 같은 경우에 좀 주기적으로 분할 매수해가지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5월 초에 나오셨을 때 어쨌든 우리 시장 상승을 전망을 해 주셨었는데 이후에 이제 많이 오른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국내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지난번에 나왔을 때 하나는 맞고 하나는 좀 틀렸던 것 같아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정권이 바뀌면서 시장이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측을 드렸었고 하나 이제 또 뒤에 말씀드린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언제 이제 협상 관련해서 흔들 줄 모르기 때문에 네. 좀 단기 조정을 염두에 둔다라고 했는데 뭐 한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오늘 뭐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많이 오른 부분들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들 네. 그다음에 지주 같은 경우에는 내일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많이 오른 부분들에 대한 역시 이제 세론이 나오는 부분들 뭐 증권주도 이제 그렇게 조정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원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는 뭐 두산그룹이 약간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유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라는 것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정을 받으면서 원전주도 좀 같이 조정을 받고 네.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매우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주식 시장을 이제 ROE하고 PBR의 좀 상관계수로 본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하고 유사한 ROE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일본 시장하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시장인데 싱가포르 시장만 가지고 저희가 이제 만약에 PBR을 재평가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갈 수 있는 코스피의 고점이 3,80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이제 네. 그 정도로만 저희가 재평가 받아도 충분히 3,8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은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일본을 제외한 펀드별 이제 국가 편입 비중을 본다라고 하면은 네. 한국 시장이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작년 2024년도 7월 달에 고점이 12.3%였습니다. 근데 뭐 6월 이후에 조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9.3%로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은 여전히 전고점까지만 채운다고 하더라도 한 3%에서 4% 정도 추가적으로 더 매수해야 되는 룸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한국 시장이 매우 좀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예탁금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주식시장의 개인 매수 대기 자금들이 여전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유동성과 관련한 부분들은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유동성이 더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 시장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고 잠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워낙 지금 시장에서도 관심이 많은 테마이기도 하고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해 본다면 저희가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워낙 이제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유동성에 의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네. 드리고 그 뒤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로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각국에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재정 지출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이제 국채 발행에 대한 수요처를 저희가 찾아야 되는데 네. 이게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 대상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민간 수요로 풀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필요성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거는 아마도 법이 제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추경 용도 사용에도 좀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국내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나는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좀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게 좀 저희가 좀 두려워해야 되는 부분들은 좀 이게 버블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뒤에도 이제 추가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차트에서 보게 된다라고 네. 하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시장을 예상했을 때 인구가 감소되고 AI로 고용이 대체되는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요가 이렇게 좀 내려가는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수요가 내려가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총 공급과 총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들 때문에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건 네.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각국 뭐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AI가 적용돼서 생산성이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단위 생산당 공급량이 더 늘어나는 부분들. 그래서 이 수요가 더 줄어든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미래로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요가 점점점 줄어들고 공급도 더 효율적으로 되면서 저희가 총 생산 자체가 좀 줄어드는 부분들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본소득을 조금 늘려줘서 수요를 늘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어느 정도 이제 정책으로서 반드시 좀 가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서버린 AI가 있습니다. 이제 그 AI를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은 종속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100조 원 정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성공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좀 우려되는 사항은 국내 인플레이션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시장에는 호재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이 뒷받침되어야지만 이게 버블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원화 가치가 좀 유지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서서 하반기에도 국내 증시가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아까 여러 가지 뭐 힌트들은 주셨지만 어떤 ETF들 좀 하반기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습니까? 네, 뭐 아까도 거의 뭐 이제 점검하면서 이제 뭐 전망도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이제 조선, 방산, 원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 경기가 안 좋다라고 네. 했을 때는 이 세 개의 섹터에 대해서는 경기가 무관하게 좋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 상반기처럼 이 섹터에 좀 자금이 몰릴 경향이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좀 좋다라고 했을 때는 화장품, 증권, 지주, 엔터와 관련해서도 좀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차트에서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저 키워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년 중에 지금 가장 바쁜 조선소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적과 관련한 부분들은 이게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이제 방산해 왔다. 그리고 이제 원전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수요가 뒷받침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호황으로 갈 수 있는 섹터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장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화장품 섹터들이 뭐 APR이라던가 뭐 달바 글로벌 이러한 기업들이 상장하면서 뭐 연속적으로 좀 좋은 시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가장 그러니까 스마트한 사람들이 창업하는 게 이제 화장품 이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화장품계 TSMC라고 하는 이제 그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기업들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와서 브랜딩만 잘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리콘 툴을 통해서 마케팅 그다음에 유통을 담당해주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로 확산되는 속도가 아주 빨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유럽, 중동 쪽으로도 확산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의 K-팝 데몬 헌터스가 이제 넷플릭스 1위를 차지했는데 이제 소니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IP를 도용해서 이제 만든 건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K 그 컬처에 대한 위력을 좀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급격히 전 세계의 뷰티에 대해서 관심 있는 그 고객들에게 계속 좀 지속적으로 침투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가성비가 높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된다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이 매출이 다운되는 게 조금 적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좀 최근에는 회복 흐름이 좀 있었는데 미국 시장은 작년 말에 이미 뭐 고점 논란이 있기도 했었고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 미국 시장도 어떻게 전망하시고 관심 가져볼 만한 ETF들 어떤 거 보십니까? 그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다 말씀 주셔가지고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며칠 전에는 백악관에서 관세를 더 유예할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했다가 오늘 아침에는 트럼프가 이제 유예는 없다. 일본 같은 경우는 더 강하게 부과하겠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더 강화돼서 코멘트가 세진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매우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오늘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제 감세안도 좀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좀 압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LR 규제 완화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미국이 기업 활동하기 좋고, 그다음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 그다음에 유동성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7월 23일에 AI 액션 플랜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AI에 대해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더 육성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합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온 이후에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 시장은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TF로 본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이제 저는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는 뭐 이제 비용이 낮은 그런 지수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들이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 미국 빌리언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 S&P 500은 수익률이 조금 낮은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너무 높은 그런 투자자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이고, 그다음에 미국 그 전 세계 부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수화해가지고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 거인의 어깨에 올라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나 젠슨 왕 같은 이런 엄청난 CEO들이 죽을 듯 열심히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올라타서 같이 부자가 되자고 하는 이제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유명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조금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 X를 대안으로 이제 찾는 부분들이 미국 정부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 우주항공 방산에 대한 중소형주를 투자하고 있는 원 미국 우주항공 방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주항공 방산이나 그 미국의 유동성이 늘어나는 측면에서 하반기 역시 미국 증시가 유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ETF들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밖에 뭐 추천하실 ETF나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국내 유동성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국가 경쟁력이 강해지는 만큼 원화의 이제 그 절하 압력도 이제 없어지게 될 텐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화의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를 투자하실 때 뒤에 이제
H가 있는 거는 해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지가 아닌 중장기로 투자하셨을 때 해지가 아닌 달러 자산에 노출되게끔 투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지금 모든 악재가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